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반등이 나왔죠. 예, 어제 윗꼬리 반등이 좀 나왔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거래대금이 지금 최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거래대금이 좀 더 7조 원 이상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경계 심리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반등, 이런 거는 또 언제든지 또 추세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장기 조정에 따라서 반등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좀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변수, 특히 트럼프의 그 연설 때문에 큰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당분간은 트럼프가 관련된 내용, 트럼프 한마디에 관련된 주식이나 관련된 주식이 웃고 우는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트럼프의 목적은 시장을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눌려놨다가 금리 인하나 유동성을 확보하고 고점을 뚫고 나가는 게 트럼프의 총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흔들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뚫고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외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빠진다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고, 그 이후에 완화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빠진다거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곧 상승을 위한 약간의 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오랜만에 기관들이 좀 꾸준하게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아직 외국인 포지션이 아직 풀리고 있지 않아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잠재 요인이라고 그럴까요? 상승을 제한하는 움직임이겠죠. 지금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1조 7천억의 순매수였다가 이게 마이너스 2.4조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한 4조 원 정도를 매도한 건데, 이거를 3월 13일인가요?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주 목금 남았는데 끌고 간다. 다음 주에 조금 일부 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요게 좀 풀려야 지수 반등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 시장에서 조금 자유로운 게 코스닥 시장이니까, 그래서 당분간에 코스닥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종목별로, 섹터별로. 여기 선물 옵션 만기 전까지는 이거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움직였다가 프로그램 빠지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이제 커질 수 있고요. 그에 따라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하면 뭐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세의 연속성을 바라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입니다. 어제 5조 4천억. 옛날에 많이 나올 때 10조 정도, 중순까지만 해도 2월 중순에 10조 원 나오다가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어제. 이런 경우는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거래대금 이후로는 주가가 어떻게 반등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10조 정도 거래되는 대금이 갑자기 반토막 나가지고 5조 원 된다. 이러면 거의 단기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6조 3천억 나왔는데 부족해요. 한 7조 원대. 7조 원대는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한 거죠. 거래대금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작은 주식들,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증시 다시 박스권 상존 모드로. 좀 어려워요. 우리 아직 탄핵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죠? 탄핵 결론 이달에 나겠지만, 탄핵 결론, 트럼프 관세, 빅테크의 실적 우려, 박스권이 나올 것 같다. 반도체, 방산, 조선, 그다음 기존에 있는 종목은 힘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게 나와요. 미국채 같은 안전자산 투자 확대 나오죠.
자,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역비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만약에 돈이 미국의 국채로 간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지금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4.1대까지 떨어졌어요. 요거 조금만 더 떨어져서 4%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도 보면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입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현재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4%대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4%가 무너지는 시점에 좀 이슈가 되겠죠. 조만간에 좀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달 안에는 무너지겠죠.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또 우호적으로 작용하니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의 양회가 개최되면서 뭐 재정 적자율을 4% 맞추고 돈을 확 풀어서 트럼프에 맞서겠다. 성장률은 항상 5% 내외입니다. 중국이 5% 내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원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뭐 2039년 그 다음에 50년인가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매년 5%씩만 성장한다라고 하면 미국을 앞서고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앞서고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력을 가져갈 수 있다. 요거를 지금 쪼개놓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성장치를 5%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장기 계획을 보고 계속 성장률 5% 내외 4.7면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잡기 위해서 성장률 5%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의 항상 목표입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뭐 돈도 풀고 또 내수도 활성화하고 이랬는데 부동산 쪽으로 해보려다가 쫄딱 망했죠. 그래서 돈이 없어요. 아무튼 이번에 돈을 좀 풀어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대표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던 화학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죠. 화학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아무래도 내수 활성화 시킨다는 얘기는 화학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한다라고 하면 공급 과잉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오늘 뭐 롯데 정밀화학인가요? 롯데케미칼 20만원 간다는 레포트가 오늘 나왔죠. 지금 뭐 87,000원? 10만원이 안 되는데 20만원 갈 수 있다라고 올해 흑자 전환된다. 4년 만에 흑자 전환된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20만원 불렀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22만원 불렀다가 또 낮춰가지고 20만원 부르긴 했지만 아무튼 올해 그 옛날 호남석유 롯데케미칼이 흑자 전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화학 업종이 좀 살아나는지 최근에 조선주가 엄청 올랐는데 만약에 바닥에서 움직이는 화학주가 살아난다. 그러면 또 기관들 입장에서는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새로 매집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화학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주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냥 알래스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국 내에 있는 뭐 석유 유전 다 개발해가지고 유가를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 영향이 많은 유가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게 그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유가는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석유 업체에서는 원가가 떨어져요.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요는 늘어나고 원가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이번에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이론인데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중국이 일단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은 또 공산주의라 밀어내면 또 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이 올해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올라가면 이게 1년 안 올라가요. 이게 매년 올라가거든요. 석유화학은 올라가면 2, 3년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번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뭐 난리 났죠? 알래스카 뭐 LNG 가스관 이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자꾸 엇박을 넣고 있죠.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필리핀까지
수조 달러, 수조 달러입니다. 수조 원도 아니고 수조 달러를 뭐 투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미국에다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사실 그 LNG는 미국산으로 가져오면 비싸요. 예. 중동산으로 가져오는 게 더 쌉니다. 예. 그런데 자꾸 투자하라는 식으로 이제 뭐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뭐 관광 관련주, 예. 관이죠, 강관, 예. 스틸, 철관, 예,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데, 예, 아무튼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예, 들어와서 투자해라.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예, 한국, 일본 때리고 있어요. 아무튼 트럼프의 청구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주한미군 또 얘기할 건데, 예, 하여튼 가스관은 우리가 원하진 않아요, 사실. 예, 그냥 중동에서 배 타고 갖고 오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뭡니까? 하나 터지면은 막 달라붙잖아요, 불나방처럼. 예.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은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뭐 그냥 관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게. 하여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슈 터지면 막 그냥 스틸 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예,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안 할 수는 없고 또 눈치 보고 얼마나 투자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오늘 좀 반등이 나왔죠. 제약바이오가 3월달, 4월달 많은 이벤트가 있어요. 투자 수요 회복할까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번 달 3월 26일에서 9일까지 유럽 폐암학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유한양의 알테오젠이 파이프라인 임상 공개할 예정이고요. 알테오젠은 비소폐암 임상 3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초록 공개는 20일 날 합니다. 그리고 HLB, HLB 진짜 지루하죠? 이번에 그냥 3월 20일까지 심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HLB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이뮤노반트가 3월 달 안으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 요거 3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FDA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니까 요것도 하나의 또 이벤트. 여기 다 3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뭐 바토클리맙 후속 물질 1401인데 1402도 상당히 좋은 실적 성과를 내고 있고 임상 3상을 부작용을 좀 없애는 거니까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3월 달에 나올 거고요. 그 밖에 메이벨 바이오, 피처캠, 올릭스, 보로노에 최근에 엄청 올랐죠? 보로노에도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보로노에는 조금 빨리 나왔어가지고 좀 나왔고 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올릭스는 뭐 일라일리하고 얘기 나오면서 올랐고, 피처캠이라든가 이 밖에 많은 종목들이 임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또 이제 4대 학회죠. 암학회가 또 이제 AACR이 4월에 또 있고, 미국의 임상 종합학회가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제약바이오, 지금 최근에도 관세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그 관세에 좀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머크,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국내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FDA에다가 키트루다 SC 품목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당국에다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연내에 허가되는 건데, 늦어도 내년 초까지 상용화가 되는 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의 많은 로열티, 뭐 3%인지 5%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5%면 뭐 어마어마한 거고, 3%만 돼도 나쁘지 않습니다. 3% 들어오면 한 6천억, 5% 되면 한 1조, 이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 최소 6천억, 그래서 1조 원이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이치 상교나 뭐 산도즈, 그 밖에 많은 기업들과 또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면 3월달 안에 1분기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추가 기술 수출도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오늘 약간 이제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박스권을 벗어나는 이런 문직이 나왔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좀 거래가 좀 실려야 돼요. 이렇게 거래가 실려야 이렇게 뚫고 나가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약해서 이거는 좀 이벤트성 뭐가 재료가 나와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좀 나와줘야지 이게 세팅이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기술 수출도 있고, 예, 뭐 돈 들어온다는 얘기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거래가 좀 많이 실리면서 뚫고 나가는, 예,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스권 돌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빨리 여기 45만 5,500원 고점을 뚫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이 모습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난 주식이고요. 예, 뭐 시장에서도, 예, 알테오젠 만한, 예, 바이오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총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크게는 못 가겠죠, 바로바로. 하지만 이렇게 꾸준한 우상향을 좀 그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만큼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보세요. 삼양식품. 예. 삼양식품도 결국에는, 예, 많이 올랐어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예, 여기서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예,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회사의 뭐 성장성이 이어진다 라고 시장에서 판단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도, 예, 이렇게 앞으로 나올 이제 현금 들어오는 부분, 로얄티, 마일스톤, 계약금, 이런 것들을, 예, 좀 나와주면서 좀 조금씩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머지않은 장래에 나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꽉 들고 계시면 돼요. 예. 예, 2차 전지가 반등면에서도 좀 약하고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예, 어렵습니다. 이번에 인터배터리를 하는데, 예, LG에너지 솔루션 신규 수주가 임박했다. 예, 그래서 뭐 LFP 배터리도 지금, 예,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중국 애들이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도 엄청나게 들어와서 자랑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 하루빨리 기술력에서 앞서는, 예, 그런 것들 상용화하고 이래야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예, 문제는 금양이죠. 금양이 결국에는, 예,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저는 한 4점 정도만 나와라라고 했는데 7점 나왔어요. 7점. 예, 7점 나와가지고 17점이 됐나요? 예, 그래서 15점을 넘어가면서, 예, 관리 종목이 지정이 돼서 오늘 하루 거래 정지가 됐고요. 내일 다시 거래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좀, 예, 데미지를 좀 입을 것 같아요. 예. 이 그래프가 참 안타까운데, 예, 이 그래프가, 예, 완전히 뭐 누가, 예, 장난친 그래프잖아요. 보니까 이게 주봉인데, 예, 그죠? 이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잘 안 나오거든요. 오늘 저기 셀리버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옛날에 한참 뭐 주옥같이 막 했던 그런 주식인데, 예, 보세요. 예, 이렇게 뭐 10,000원도, 1,000원도 안 되는 주식을, 예, 10만 원인가요? 예, 볼게요. 1,000원인가? 10,000원이 안 됐네. 예. 한 8,000원, 7,000원 하던 건데 10만 원까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 그때 셀리버리가 이제 한참 바이오 이걸로 해갖고 2020년에 유동성 풍부할 때 이렇게 올렸다가 결국에는 오늘 2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정리매매 돼가지고 23원 됐어요. 23원. 예. 10만 원짜리가 23원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얘기하는 작전주인데, 물론 이거랑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모양새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 좀 세력이라고 하는 그래프들이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예, 회사에서 뭐, 예, 공시를 내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하루빨리 이제 관리 종목 탈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충격이죠.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 넘었는데 이런 주식이 관리 종목이 같다. 야, 이거는 뭐, 예, 회사도 문제지만 관리 당국도 문제인 거죠.
예, 회사가 이렇게 커질 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예, 이렇게 커졌는데 예, 이게 가능하냐. 자꾸 주의를 주고 예,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피해 보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예, 피해를 고스란히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도 이거는 책임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야, 1조 원짜리 주식, 코스닥이 1조 원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죠? 뭐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제조업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인데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땡겨가지고 올랐다고는 하지만 1조짜리 주식을 관리 종목을 내버린다. 야, 이거는 개인들 죽으라는 얘기죠, 이거.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4점 정도만 줄 줄 알았더니, 야, 이거를 결국에 7점을 줘갖고, 물론 이제 법대로 하는 거니까, 네, 개인 투자가들은 어떡하라고, 예, 이렇게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내일을 좀 데미지가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혼자 끝내야 되는데, 다른 2차전지까지 영향을 줄까봐, 그게 좀 걱정인 거죠. 일단 뭐, 아직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하한가든 뭐 크게 빠지는 거를 보지 않고 거래 정지만 됐기 때문에 오늘은 영향이 없었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뭐 적자는 나도 상관은 없는데 아직도 시작하지 않거나 뭐 한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2차전지 섹터에도 보면 그런 기업들이 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입니다. 예, 뭐 캐즘을 빨리 벗어나겠다. 예, 빠르면은 2025년에는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약하긴 한데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가는 빨리 반영됩니다. 그래서 조금의 조짐은 보여도 먼저 땡겨서 올라오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된 게 있어요. 공매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매도가 쏠리면서 반등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예, 낙폭이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언제든지 매물 공백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전지 섹터입니다. 예. NF도 뭐 테슬라랑 공급 계약 한다고 막 말로는 떠드는데 나오질 않아가지고 예. 이번에 또 MSCI도 퇴출돼가지고 예, 그런 물량이 좀 패시브로 나오다 보니까 NLF도 약한 건데요. 회사에서는 뭐 테슬라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좀 나오겠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언제든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젤렌스키가 서한을 보냈죠. 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서명을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예, 그 라이브 쇼 하나로 그냥 예, 원하는 거를 원래 500조 정도 가져오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00조 정도 가져올 것 같아요. 예, 거기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히토류가 많다면서요. 뭐 5만 조인가요? 5만 조? 5만 조면 1경인가? 5억경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있대요. 엄청나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온다고 하니까 예. 좀 많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 이게 협상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우리도 계속해서 청구서 내밀잖아요. 예,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해라. 뭐 방위비 분담해라. 자꾸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예, 우리도 준비를 참 잘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지금 예, 아무것도 지금 예, 된 게 없어갖고 시국인지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뭐 어떻게든 뭐 이달 안에는 뭐 해결이 되겠죠. 예, 탄핵 정국이 좀 해결이 되고 예, 빨리 예,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코리안 디스카운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예,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미국 증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 여기 200일선 언저리 맞으면 올라오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보시면 거의 200일선 언저리 맞으면 올라왔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200일선까지 닿죠? 그러면 거의 올라오더라 라는 통계가 있어요. 물론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예, 200일선 언저리면은 반등이 나오더라 라는 게 이제 과거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깬다 그러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200일선 깬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는 건데 이때는 보시다시피 그 유동성이 좀 그 회수하려고 금리를 막 올릴 때예요. 예,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빠진 건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좀 잡아가지고 좀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뭐 이렇게 밀린다라고 해도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기술주 가지고 이거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 또 올라오고 지금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일 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안정이 되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안정이 되고 외국인 요즘에 프로그램 매수로 바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됐습니다. 다만 선물 쪽이 좀 불안해요. 선물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아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이에요.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건데 매도 포지션을 여기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걸 매도 포지션을 풀지 않으면 반등의 한계가 있어요. 2600 정도 못 넘어가요. 넘어가면 밀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지금 거의 2조 7천억 정도 매도 치고 있는데 이걸 풀어나가는지 이걸 좀 보셔야지 여기 그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리기도 좀 애매해요.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진짜 폭등을 한다 이러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랐다 떨어졌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무래도 선물 쪽에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흔들려도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각계 종목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일단은 관세 문제가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알테오젠을 비롯한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당분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외부 변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트럼프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알테오젠 같은 주식들 또 일부 바이오 주식들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올라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조금 반등이 좀 약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극단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